앞으로 향수 트렌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무 연예인한테만 협찬 많이 하고 이러면은 향수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리치 향수는 정말 소수만 쓰는 향수고 프리미엄 향수인데 왜 그렇게 마케팅 많이 하냐. 조말론 딥티크 이거 요새 다 쓰던데. 아니 리즈님은 왜 이렇게 흔한 향수만 리뷰를 하시냐, 왜 이렇게 대중적인 향수만 리뷰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보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향수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향수 마니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향수 잘 모르지만 이제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는 분들도 많이 보고, 향수 업계 종사자분들도 가끔 보는데,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향수 업계 종사자이면서도 아주 대단한 향 덕심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현직은 아닌데 에르메스 퍼퓸 브랜드 매니저를 하다가 지금은 코스메틱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중한 동성님을 모신 김에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많은 질문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이자 매니아이자 또 그렇지 않은 대중들도 많이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중이고. 그니까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두를 다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를 모셨으니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볼 거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름 평 좋은 것 같은데 단종이 됐다, 혹은 한국에서 철수한 하우스가 돼버렸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도 참 궁금한 게, 솔직히 단종 혹은 철수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안 팔려서, 인기가 없어서 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정말 그런 이유인지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뭐 향의 독특함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네. 가격대가 좀 사람들에게 괴리를 줘서일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사실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면서는 세르주르땡이 떠오르는데 네네네네. 가격대도 높고 혹은 향이 독특하기도 하고, 가격대가 높고 미치한 향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주입시킬 수 있을 만큼 돈을 마케팅을 왕창 많이 맞아요. 하지 네. 않았다. 되게 멋있는데 이걸 내 몸에 하는 향들 만난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쵸. 하여튼 세르주르텐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색깔이 강력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치 향수로서 오히려 되게 고평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모두가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프레데릭 말도 저는 약간 쉽지 않은 하우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세르주르텐이나 프레데릭 말이나 그렇게 포지션이 다르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프레데릭 말은 우리나라에서 꽤나 잘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세르주르텐은 철수를 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죠. 프레데릭 말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인데, 프레데릭 말은 그것을 사용함을 알린 네. 셀러브리티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프레데릭 말 수입사에서 마케팅을 한 것인지 혹은 그 셀러브리티가 직접 좋아서 이걸 사용한 것인지, 네네네. 그거는 이제 사실 다를 수 있지만 그쵸, 네. 아무튼 그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쿠션들이 있었다. 맞아요. 너무 근데- 공감되네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뮤스크라바제가 솔직히 쉽지 않은 향인데 지디가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써볼래, 이런 사람들 진짜 분명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향수 브랜드들의 홍보 방식이라던가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언서한테 시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연예인한테 PPL을 한다던가, 혹은 입소문이 나게 그 안에서 뭐 어떤 방법으로 좀 주작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셀러브리티. 연예인? 네. 오. 탑 연예인. 그 탑 연예인도 남자 아이돌. 탑 남성 아이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들의 이제 팬분들은 그 사람이 쓰는 거 나도 쓰고 싶고, 혹은 그 사람 향 나도 느끼고 싶고, 이런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한 걸 스스로 노출해서 뭐 광고든 뭐 자연적이든 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것의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대박이다. 이제 실제 예시로 네. 제가 예전에 그 브랜드 매니저 할 때 찬열, 엑소의 찬열님을 선정을 네. 하고 그 컨텐츠가 이제 릴리즈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인데 네. 사실 엑소는 이렇게 한국에서만 인기 많은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중국인 분들이,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되게 많았는데 네. 우리 찬열의 향수를 이 한국에 있는 걸 다 그냥 싸그리 씨를 말리겠다, 내가 다 사버리겠다. 진짜요? 약간 비약이 있지만 네. 그 정도로 파워가 그냥, 세다. 네, 한꺼번에 다 샀어요. 약간 뭐
뭐 우리끼리 뭐 이거 야 미르터 좋아 이거는 그냥 약간 부끄러워지네요. 막 좋다 이래서 우리끼리 입소문 났다 이런 거는 약간 비교할 바가 못 되는군요. 사실 입소문으로 천천히 크는 게 제일 좋죠. 그게 그쵸, 제일 네. 건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일거에 한 방 딱 치는 것도 네,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를테면 완판 향수 이런 네. 타이틀을 쓸 수도 있고 맞아요. 혹은 특정 백화점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그걸 발판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전 효과적이라는 말을 단기간에 눈에 띄게 빠르게 탁 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네네네. 업계인으로서 봤을 때는 무조건 셀레브리티. 그리고 남자 아이돌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연예인한테만 협찬 많이 하고 이러면은 그 향수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니치 향수는 정말 소수만 쓰는 향수고 아는 사람만 아는 프리미엄 향수가 그 주 컨셉인데 그것을 너무 마케팅을 많이 하고 계속 그것이 바이럴되게 만들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뿌리면은 그러면은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건데 이렇게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랄까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팔아야 되거든요. 계속 판매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 못하면 철수하고 그니까요. 근데 그런 소수를 타겟팅해서 영업을 하기보다는 이게 한번 하입이 돼야 돼요. 근데 매니아 분들만 보고 영업을 하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구매력이 커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쵸.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 핫해진 향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도 매출로 이어지는지 이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또 케바케예요.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있고 네. 아닌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향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어쨌든 매니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갑자기 댓글로 록시땅의 시어베이비라는 향수가 있는데 그게 되게 핫하다. 요즘에 이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미진이 어떻게 생각하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들어봤어요. 시어베이비라는 향수를 알고 계셨어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그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했는데 리뷰를 하고 얼마 안 돼서 그게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핫하다 그랬는데 이거 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나? 왜 단종이 됐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건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매니아 분들이 좋다고 말하는 향수가 네. 뭐 실제로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끼치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향수가 좀 대중적이 됐다 혹은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향이다 그럼 일단 매니아분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음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물론 저 향수사랑 트래킹하고 그런 커뮤니티의 반응이라든지 그 저는 예전에 이제 좀 모임도 가졌어서 향수 워낙에 좋아하니까 네. 근데 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네. 저도 그렇고 네. 매니아일수록 정말 알려지지 않은 향을 좋아하게 되고 네. 그걸 좋아하는 내 모습이 진짜 매니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 말하게 되고 네. 누구나 좋아하는 향수는 왠지 나도 그거 좋다고 하기에는 내 진심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향이 대중적으로 퍼져 나가느냐 네. 이건 약간 간극 있다. 예.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댓글로 달리는 게 미진님은 왜 이렇게 대중적인 향수만 리뷰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우리나라에서 흔한 거 위주로만 한다 이런 좀 피드백들이 댓글로 달리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매니아들의 입장에서나 대중화지 그보다 더 대중이 있고 더 대중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요새 다 쓰던데 해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제가 한때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멘토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멘토링을 받으면은 다이아 TV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이나 진짜 100만 유튜버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 채널을 보고 피드백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일단 이름부터 읽기가 어렵다. 이것보다 더 쉽게 가라. 너무 매니아틱하다. 항상 이 얘기였거든요. 저는 복수적으로 듣는 게.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매니아와 대중의 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저는 향수라는 분야는 그 아까 뭐 매니아분들이 뭐 좋아하든 말든 매출에 관계없다 뭐 너무 간극이 크다 이게 근데 매니아의 취향을 절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계속 뭐랄까 만족시키고 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랄까요?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정확히 해요. 오피니언. 그래서 아까 그 단종, 네네네. 단종의 이슈는 매출도 있지만 포뮬러의 이슈가 있어요. 특정 원료가 네네네. 협회 그 기준에서 뭐 충족을 못했다든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계속 연구하다 보니 이제 위험 성분이라고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오염을 야기한다든지. 그런 맞아요. 것들. 그 어떤 특정 보호를 위해서 동물이든 네네. 어떤 식물이든. 그래서 그런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단종은 그렇게 원료의 이슈 혹은 뭐 매출. 그러면 앞으로 향수 트렌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안 될 거다라는 건 생각이 드는 건 있어요. 뭐요? 이건 네. 너무 이제 주관적인 영역이라. 주관주의라고 자막 써드릴게요. 여기 네. 향신료 향이 많이 나는 것 트렌드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향신료 향이라 하면 좀 중동취? 그쵸. 중동 부자 막 이런 느낌. 아니 근데 그쪽은 그냥 한국 정서에 안 맞는 거. 한국 그게 정서에 맞는 안 것 같아요. 맞는다.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오. 약간 뭐 오우드랄지 사프론이랄지 뭐 큐민 같은 것들 그런 향신료 향이 많이 들어갈수록 한국에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이 향도 미즈님도 뭐 최근 콘텐츠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향의 트렌드는 좀 우디한 향이다. 근데 이게 우디한 게 트렌드이기 어려운 그쵸.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네. 특정 향조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되게 힙한 향이 돼버렸어요. 오,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막 핫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이제 그것들이 주류가 된 그런 느낌이라서. 우리나라 니치 향수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다 연결된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국내에서의 저 니치 향수란 말 사실 지금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네. 니치 향수의 시작은 조말론 딥티크 정도거든요. 그쵸. 네네. 근데 조말론 딥티크가 기념비적이었던 거는 조말론은 일단 원료 위주의 향을 내놨어요. 되게 단순한 그런 미니멀한 향을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그냥 향 좋아, 뭐 비누향, 뭐 혹은 섹시한 향 예전엔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어떤 특정 원료나 특정 테마의 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게 되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조말론이. 맞아요. 그리고 딥티크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사실 딥티크의 향들이 전반적으로 스파이시하고 우디하고 되게 그러니까요. 이국적이에요. 되게 얼씨하고. 맞아요. 그때까지 없던 스타일의 향이고 어떤 특정한 것을 처음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게 이제 하이비 불러일으켜지기 쉬운. 그래서 저는 딥티크가 그것을 잘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땐 우디함이라든지 그런 얼씨한 지금 힙한 무드를 처음 우리 국내에 제안한 혹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접하게 해준 브랜드가 딥티크가 아닌가. 오,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군요. 네. 뇌피셜이지만 나름 근거 있었다. 맞아요. 왜냐면은 외국 제가 커뮤니티를 좀 자주 보는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나 좀 향수 좋아해 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디향을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에서 나 좀 향수 좋아해 하면은 약간 스윗한 거, 좀 구어망드, 바닐라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동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니치 향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떴던 게 뭐 딥티크 이런 거라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오는 거 아닐까. 좀 스모키한 우디 향들은 더 정통. 대중화될 것 같아요. 아니 더 그런 더 그런 스모키 향들이 더 많이 보편화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한국적이다라는 표현을 한국 고전적인 뭐 우리 조선시대 혹은 뭐 개화기 고려시대 이런 게 한국적이다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럼요? 지금 한국을 트렌디하게 이끄는 힘이 한국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네. 뭐 이를테면 뭐 BTS랄지 서울의 네온 사인들, 뭐 한강 다리들 보이는 그런 되게 그 KBT 같이 도회적이고 좀 컬러풀한 거.
서울은 제가 볼 때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적인 힙함을 네네네. 더 표출할 수 있는 게 약간 스모키한 향조가 아닌가. 오, 너무 라는 좋네요. 외국 브랜드들에서 한국을 묘사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맑은 차향이라던가 가벼운 시트러스 향, 경쾌한 어떤 플로럴 향 이런 걸로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 향수 문화를 즐기는 20, 3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 맞아요. 조금 더 약간 우디하고 조금 더 이제 딥한 향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 차이가 파이스트, 있나 봐. 뭐 해가 뜨는 나라 이거는 그냥 동양에 대한 서구권의 오리엔탈리즘. 그쵸. 더 되게 편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 국악 그게 아니라 정겹고 막 이런 거 그 아니고 힙이 아니라 진짜 뭐 그 한남동, 힙스터. 성수동 이런 맞아요, 것으로 맞아요. 대변되는 네. 맞아요.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향이나 그 음. 느낌이 진짜 트렌디한 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너무 좋습니다.